네, 샘표식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샘표식품은 간단하게 꾸준한 장류 매출과 성장하는 신제품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과 같이 샘표식품은 간장, 그리고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와 깻잎 통조림 등의 반찬류, 그리고 간식류, 어, 파스타 소스류, 네, 그리고 요리 에센스, 연두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 2분기에 이제 출시된 티아시아의 3분 레토르트 카레도 있습니다. 발표는 기업 소개,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본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샘표식품은 2016년 7월 1일부터 샘표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되었습니다. 현재는 식품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샘표식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 장류, 그리고 연두, 네, 발효 기술을 이용한 제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으로 이제 서양식 폰타나 브랜드, 그리고 간식 브랜드 질러, 아시안 소스 브랜드인 티아시아 키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류에는 전통적으로 생필식품에서 생산하던 간장류, 고추장류 등의 제품이 있고요. 장류 외에는 연두와 새로 나온 티아시아 키친, 그리고 폰타나가 있습니다. 현재 생필식품의 판매 전략입니다. 간장 시장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현실에서 생필식품은 1등 브랜드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그 간장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다른 이제 기타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필식품의 간장 시장 점유율은 60%로 나와 있고요. 기존에도 이제 50% 중후반대를 항상 유지해 왔고, 기존에 이제 2013년에 CJ 제일제당에서도 간장을 출시하다가 샘표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을 실패하여 이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샘표식품의 생산 가동률은 간장류는 70%, 나머지는 50%대, 그리고 그 이하로 여유 있는 생산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에 이제 단기차 해입금이 80억 정도 늘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 성장 자금으로 1% 미만의 이자율로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상품에 대한 재고가 많이 늘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2분기에 출시된 신제품이 상품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표식품의 경영진은 성장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오너인 박진선 회장은 2021년부터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목표도 말한 적이 있고요. 해마다 5%의 매출의 5%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미래 성장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이제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미국 법인 설립, 2008년 중국 법인 설립. 근데 이전까지는 그렇다 할 매출을 내지 못하다가 2019년에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2019년에 처음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이신 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박용학 상무로서 2018년에 연구기획팀장으로 입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입사 전에는 이제 서울대를 졸업한 뒤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LG전자 MC 사업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생표식품의 그런 간장 매출 이외에도 또 다른 이제 매출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도 이제 15분가량의 이분이 출연했던 강연이 있는데 이 강연도 보면
그냥 기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분 그 샘표 지주사의 지분을 이제 6.5%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서 승계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샘표식품은 부채 비율이 40% 이하로 안정적인데요. 근데 그에 반해서 배당 성향은 5% 미만, 배당 수익률도 네, 0. 몇 %대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는 이제 꾸준한 장류 매출액과 늘어가는 장류의 매출입니다. 네, 장류의 매출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 때 특히 장류 외 매출이 300억 가까이 증가하여 전체 매출 성장에 큰 부분을 기여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도 연두의 해외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그리고 또 폰타나의 신제품 출시, 네, 그 다른 기타 소스류들을 출시하면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했다고 말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신제품 출시 및 광고 마케팅 후 늘어난 상품 매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 100억 정도 증가하여서 전체 매출 증가에 큰 기여를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표식품으로 분사된 이후에 기존의 매출에서 장류외가 차지하는 비중을 차트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네. 분기 첫 해부터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 1분기에 49.7%라는 거의 1대1의 비율로 큰 폭 성장하였습니다. 이 성장에는 이제 폰타나 제품의 큰 폭 성장이 기여했다고 합니다. 네. 전체 매출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반기 매출만 반영되어서 아마 이 2017년 수준과 비슷했을 것으로 보지만 18년을 기점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그냥 올해 예상 매출액을 해보았는데요. 작년과 같은 매출 증가율을 보인다면 아마도 한 8%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샘표식품은 음식료 기업 중에 R&D 투자를 손꼽히게 하고 있는데요. 매년 3.5%에서 4%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음식료 업체 평균 R&D 비용은 매출액 대비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이제 1분기의 연구개발 실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폰타나 브랜드, 그리고 치아 키친 브랜드, 그리고 세민의 부엌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는 티아시아 커리 제품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오뚜기 카레와의 검색량 비교입니다. 가장 티아시아 커리가 많이 검색했을 때가 100으로 쳤을 때 그거에 대한 비율인데요. 3분 카레 검색량이 다소 밀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뚜기 3분 카레 점유율은 이제 90% 이상으로 거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한번 봐보았습니다. 4월 출시되어 이제 현재 판매된 지 4개월째임에도 불구하고 티아시아의 게시물이 2,000개 가까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뚜기 3분은 그에 반해서 이제 사람들이 굳이 인증을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판매되는 양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뚜기 카레 검색량은 월 검색량 6,000회, 티아시아는 3만회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검색량 자체는 티아시아가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매출은 아직까지는 오뚜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이제 온라인에 한정된 매출로서 오프라인까지 합한다면 아직 티아시아가 뭐 오뚜기를 잡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 또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실제로 티아시아는 4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검색어가 계속 1위이고, 8위에도 티아시아, 13위에도 이제 전지현 카레라고 나와 있는데요. 티아시아가 4월에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간편 조직 검색어 중에 이 같은 카테고리에서 제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4월에 출시 이후 광고 마케팅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검색량과 매출 관계를 알아보고 싶어서 비빔면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냥 찾아본 건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먹어본 제품이었습니다. 농심에서 이제 비빔면 배원동을 출시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출시되지 않고 있다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가 출시를 하지 않아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가 출시 이후에 검색량이 늘어가면서 지금은 현재 진 비빔면보다 더 높은 검색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매출과도 연결돼서 120일간 2,500만 개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해서 비빔면 시장 점유율 2위 차지하였고, 이를 통해서 검색량과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지난주 오리온 발표 때처럼 식품업계는 이제 곡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재료 및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사업보고서 내용인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2020년에 키로당 700원으로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던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1분기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15% 이상 원재료가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높은 원재료가 인상을 바탕으로 이제 가격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샘표는 2013년 간장 가격 인상, 그리고 2017년 간장 가격 인상으로 3년, 4년 정도 텀을 두고 인상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당 2017년 인상 이후 18년, 19년, 20년 다 주력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식품업계들의 인상 내역인데요. 샘표식품도 이제 주력 제품은 아니나 기타 제품들인 반찬 통조림 제품, 그리고 고등어 등 원물 통조림 제품 등의 가격을 42%, 35%를 인상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7월 28일 기준으로 58,000원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PER은 7.5, PBR은 1.3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시총은 2,650억 정도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들어서 많이 주가는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PER 배수는 되게 낮았던 5 미만의 PER 배수에서 현재는 한 7.5 정도로 조금 상승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가장 안 좋은 가정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지난 2020년의 실적이 코로나 수혜로 인하여 일시적인 매출액의 상승이고, 이후에 매출액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유지된다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매출액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영업이익만 지속된다고 했을 때에도
현재 2,650억보다는 10%의 상승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존의 매출 성장률 중에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5%의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요. 작년과 같은 매출액 성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5%로 잡아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3,500억 정도로 30%의 상승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 성장률 8%의 기준은 이제 1분기 실적을 YOY로 계산했을 때 매출 성장률이 8%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분기에도 8%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45%의 상승폭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가정은 가장 이제 생필식품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다는 가정인데요. 2019년에서 2020년 때 매출액이 15% 가까이 늘었었습니다. 하여 그 같은 성장률을 보인다면 85%라는 높은 성장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증가했던 내직 수요가 감소하고 사후 매출액 감소가 가능성이 있으나 이제 꾸준한 신제품 출시, 티아시아나 이제 폰타나 제품들이 출시되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제 매출 성장을 5%에서 8%로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30%에서 40%로 예상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이제 꾸준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간장 및 장류 제품, 그리고 높은 연구개발비를 바탕으로 폰타나, 티아시아 키친, 세미네 부엌 등 신규 제품을 발굴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좋은 영업이익률과 ROIC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판가 인상과 원재료가 하락으로 수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성장 의지를 갖고 있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부정 요인은 0.3%대의 낮은 배당 수익률과 5% 미만의 배당 성향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안정적이나 생계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오너는 72세로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고요. 이제 차기호는 44세입니다. 주로 수출은 주로 한인 상대 매출로 이제 글로벌 매출이 대폭 늘어나기 힘든 기존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제품 또한 폰타나나 티아시아 커리를 보면 외국에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파스타 소스류도 더 맛있는 종류가 많고 인도 커리도 더 맛있는 종류가 많아서 역으로 수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이나 초코파이 같은 글로벌 제품이 탄생하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 시 매출 증가는 긍정적이나 동반되는 광고 선전비로 인하여 신제품 출시 효과가 매출 성장에 이제 미치지 못하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전략은 이제 5%에서 8%의 매출액 상승이 기대되고 30에서 40%의 주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류의 매출과 2분기 티아시아 커리 출시가 매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2분기 실적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타 음식료 대비 낮은 퍼를 받고 있어서 장류 후에 매출이 증가하면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곡물가 흐름과 판가 인상 추이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샘표 식품의 제품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샘표 식품을 조사하면서 이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마트에 갔을 때 플러스 원 같은 행사를 할 때 샀던 것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폰타나의 첫 경험은 201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딱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1인 가구로 이제 지내게 됐을 텐데요. 그때 집에서 이제 혼자서 먹다 보니 이런 간편한 소스류를 저절로 찾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저 같은 1인 가구가 이것을 찾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 제품이 맛있기 때문에 꾸준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표 식품의 이런 장류의 매출이 어, 저 같은 사람이 많다면 아마도 유지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